나 이제 늙었지. 뭘 더 할 수 있겠어.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주민등록증 숫자를 보며 스스로를 가둡니다. 60세, 70세, 80세. 숫자가 커질수록 마음속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조용히 살다 가면 되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생에는 네 가지 나이가 있다. 하나는 주민등록증 속 공식 나이, 병원 차트에 적힌 신체 나이, 마음을 움직이는 정서적 나이, 그리고 마지막, 내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마음의 나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나이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영자 씨를 보겠습니다. 아침 7시. 알람 대신 TV 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냉장고에서 전날 남은 반찬을 꺼내 밥 한 공기와 함께 놓습니다. 먹기만 하면 되지. 뭐 새로 만들 필요 있나? 식탁은 조용하고 밥은 금세 끝납니다. 오전 10시 리모컨을 잡고 채널을 돌리다 보면 하루가 흘러갑니다. 저녁이면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병원비 걱정이 머릿속을 차지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80세, 90세처럼 늙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의 김정숙 씨는 다릅니다. 똑같이 68세지만 아침 7시가 되면 운동화를 꺼냅니다. 오늘은 몇 바퀴 걸어볼까? 동네 공원을 걸으며 지나가는 아이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점심에는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강좌에 참여합니다. 손주에게 이모티콘 보내는 법을 배우며 깔깔 웃습니다. 저녁이면 배드민턴 모임에서 땀을 흘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내일을 계획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아직 50대 같아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68세. 하지만 마음의 나이는 무려 20년 차이가 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2021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마음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젊다고 느끼는 사람은 우울증 비율이 4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마음의 나이가 젊다고 느끼는 그룹이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즉, 마음의 나이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 인간관계, 수명과도 직접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나이가 젊은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 해결 능력이 강합니다. 어떻게든 해보자는 태도로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삶의 활력이 큽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낯선 상황에도 도전합니다. 스마트폰 하나 배우는 일, 손주와 게임 한 판 하는 일도 삶을 젊게 만듭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넓습니다. 나이 차이를 이유로 스스로 선을 긋지 않고 젊은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요즘 애들은 대신 저 친구들 덕분에 배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대로 마음의 나이가 늙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직 건강한데도 나는 원래 늙었으니까라며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사람 만나는 자리를 줄이고 하루하루를 텅 빈 시간으로 채웁니다. 결국 외로움이 찾아오고 몸도 금세 늙어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주민등록증 속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행정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인생은 내가 마음을 몇 살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나이로 늙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을 때 늙는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품는 한, 배움을 이어가는 한, 우리는 여전히 젊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나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그 답이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 70점. 누군가는 이제 다 살았다 말하고, 누군가는 이제 진짜 시작이다 말합니다. 똑같은 숫자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첫 번째는 박영자 씨, 72세. 아침 8시. 알람이 울려도 쉽게 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서두르나. 겨우 몸을 일으켜 냉장고 문을 엽니다. 안에는 반쯤 남은 김치, 식은 국, 편의점에서 산 반찬 통 몇 개. 대충 전자레인지에 돌려 밥 한 공기와 함께 식탁에 올립니다. 먹기만 하면 되지. 뭐 더 바라겠어.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립니다. 밥을 마치자마자 TV 앞으로 갑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며 하루를 보내지요. 뉴스, 드라마, 예능이 흘러가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고요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점심 무렵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손에서 힘이 빠지듯 내려놓습니다. 바쁘다는데 괜히 귀찮게 하지 말자. 저녁이 되면 허리 통증이 몰려옵니다. 이거 병원 가야 하나? 하지만 병원비 걱정이 먼저 머리를 짓누릅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뭐. 그녀의 하루는 늘 같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나이는 이미 80대, 90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정숙 씨, 72세. 아침 6시 반. 알람이 울리자마자 눈을 뜹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공원 다녀와야겠다.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섭니다. 동네 공원, 시원한 아침 공기. 좋은 아침이에요. 지나가는 이웃과 밝게 인사를 나눕니다. 천천히 걷고 팔을 돌리며 마음까지 풀립니다.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국을 끓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앞에 서서 아침은 꼭 챙겨야 힘이 나지. 혼자라도 정성스럽게 차립니다. 점심에는 주민센터로 향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강좌가 있는 날. 오늘은 손주한테 이모티콘 보내는 법 배워야지. 강사 말에 집중하다가 실수해도 아이고, 손이 말을 안 들어요. 하며 웃어 넘깁니다. 옆자리에서 만난 이웃과 금세 친구가 됩니다. 저녁에는 배드민턴 모임. 라켓을 힘껏 휘두르고 공을 놓쳐도 에이, 다음에 이기면 되지. 웃음과 땀이 그녀를 젊게 만듭니다. 집에 돌아오면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계획합니다. 내일은 시장에 가서 새로운 반찬을 해봐야겠다. 같은 72세지만 그녀의 마음의 나이는 50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주관적 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스스로 몇 살이라 느끼는가. 그게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을 실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젊게 느끼는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40% 낮고 치매 발병률도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나이. 하지만 한 사람은 스스로를 가둡니다. 늙었으니까 다른 한 사람은 스스로를 해방합니다. 아직 할 수 있으니까. 그 차이는 단 하나. 바로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의 여러분은 누구와 더 닮아 계신가요? TV 앞에서 하루를 흘려보내는 박영자 씨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김정숙 씨입니까? 오늘 작은 변화 하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는다. 이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반대도 맞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몸도 젊어진다. 마음의 나이는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해봅시다. 이 나이에 무슨 그냥 없는 셈 치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마음이 젊은 사람은 다릅니다. 분실 신고해야지. 인터넷에 방법이 있겠지. 움직이고 배우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작은 태도의 차이가 쌓이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포기하는 삶과 도전하는 삶. 그 갈림길은 마음의 나이가 결정합니다. 마음이 젊으면 일상이 달라집니다. 72세 김정숙 씨는 매주 화요일 주민센터로 갑니다. 오늘은 손주한테 이모티콘 보내는 법 배우는 날이지. 작은 화면을 보며 손가락이 버벅대도 그녀는 웃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고, 손이 말을 안 듣네. 옆자리 이웃도 강사도 함께 웃습니다. 손주가 보낸 메시지에 귀여운 하트, 이모티콘을 보낼 때 그녀의 얼굴은 청춘처럼 환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늙으면 어떨까요? 내 나이에 뭘 배우냐. 그냥 전화만 되면 됐지. 그 순간 삶의 활력은 사라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은 뇌 기능 저하 속도가 30% 늦다고 합니다. 배움 하나가 마음도 몸도 젊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젊으면 사람과의 거리가 좁아집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봉사 동호회. 60대, 70대 어르신들이 20대 대학생들과 함께 활동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릅니다. 세대 차이를 넘어선 관계. 그 비결은 나는 아직 배울 수 있다는 젊은 마음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늙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요즘 애들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스스로 선을 긋는 순간 외로움만 커집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마음을 실제 나이보다 10살 젊게 느끼는 사람은 혈압, 혈당, 체지방 수치가 더 건강했습니다. 영국의 장기 조사에선 마음의 나이가 젊은 노인이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마음의 나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건강 지표입니다. 김철수 씨, 75세. 매주 토요일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오릅니다. 숨이 차오르고 무릎이 아파도 정상에 서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직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반대로 같은 나이의 박모 씨는 내 나이에 무슨 등산이야. 다치면 큰일이지. 그렇게 집에만 머뭅니다. 결국 근육이 줄고 건강은 더 빨리 나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
딱 하나. 바로 마음의 나이였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위기는 늙음이 아니라 배움과 도전을 멈추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늙으면 인생이 멈추고, 마음이 젊으면 인생은 계속 달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몇 살입니까? 포기하는 80세입니까? 도전하는 40세입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마음의 나이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새로운 도전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나이를 먹는 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마음을 늙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며 늙지만 마음은 습관에 따라 더 빨리 늙기도, 더 천천히 늙기도 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이제 다 늙었지. 그건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혹시 이런 말을 무심코 내뱉고 계시진 않나요? 이 말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뇌에게 계속해서 넌 늙었다는 신호를 주는 주문입니다. 말이 쌓이면 믿음이 되고 믿음이 행동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자신을 늙었다고 자주 말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걷는 속도가 더 느리고 기억력도 더 빨리 떨어졌다고 합니다. 귀찮아. 나가서 뭐 해? 처음에는 혼자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혼자는 고립이 되고 고립은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전화 한 통이 없다. 그게 제일 서럽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40%가 외로움 때문에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밥상은 조용해지고 이야기할 사람조차 사라집니다. 그 순간 마음의 나이는 급격히 늙어갑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하려는데 키오스크가 앞을 막습니다. 순간 발걸음을 돌린 적 없으신가요? 내 나이에 무슨 복잡해서 모르겠다. 처음엔 작은 불편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꾸 피하다 보면 세상과의 연결이 하나둘 끊어집니다. 몰라서 못한다는 말은 결국 나는 시대에서 멀어졌다는 자기 선언이 되고 맙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마음은 더 빨리 늙어갑니다. 아침부터 술을 찾고 하루 종일 TV 앞에만 앉아 있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부터 내는 것. 이런 습관은 몸을 망치고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이 말로 합리화할수록 마음의 시계는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주름은 두렵지 않습니다. 통증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마음의 포기입니다. 내가 뭘 더 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 순간, 아직 젊은 몸조차 늙게 만드는 건 바로 마음입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늙음은 병이 아니라 태도다. 그렇습니다. 나이를 늙게 만드는 건 숫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습관과 태도입니다. 마음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비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 3가지 습관.
이것만 실천해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젊어질 수 있습니다. 1점 배우는 습관. 서울의 한 어르신 75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랑 외국 여행 가서 내가 직접 길 좀 물어보고 싶어. 처음에는 알파벳도 헷갈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더듬더듬 발음을 하자 옆에서 손주가 깔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우리 할아버지 멋있다. 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다시 청춘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고 뇌 기능 저하 속도도 30% 늦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스마트폰 기능 하나, 요리법 하나, 글쓰기 한 줄. 배우는 순간 마음은 젊어집니다. 2점 나누는 습관. 68세 김모 씨는 혼자 밥을 먹을 때 늘 대충 때웠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지? 하지만 친구와 함께 먹으면 달라졌습니다. 같은 김치찌개도 웃음이 더해지면 잔치상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혼자 밥을 먹는 노인은 함께 먹는 노인보다 우울 지수가 훨씬 높고 혈압도 불안정합니다. 나눔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찬 몇 가지를 이웃과 나누고 동네 경로당에서 함께 카드 놀이를 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누는 순간 외로움은 줄고 마음의 나이는 젊어집니다. 3점 도전하는 습관. 나이 들어서 무슨 도전이야. 이런 생각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도전으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부산의 한 할머니는 72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손주나 그리는 거지. 내가 무슨.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개인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신문에는 늦깎이 화가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또 다른 70대 어르신은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5km 걷는 것도 벅찼지만 꾸준히 연습해 70대에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내 나이에도 땀 흘리며 달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작은 도전이든 큰 도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4점 세 가지 습관의 연결. 배움이 뇌를 젊게 하고 나눔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도전이 삶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연결되면 마음의 나이는 숫자를 뛰어넘습니다. 5점 철학적 마무리.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현대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 역시 말했습니다. 인간은 습관을 바꾸는 순간 운명도 바꾼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습관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배움입니까? 나눔입니까? 아니면 도전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민등록증 속 나이와 마음의 나이. 같은 나이지만 전혀 다른 두 사람. 젊은 마음이 주는 힘.
마음을 늙게 하는 적, 그리고 젊음을 지키는 3가지 습관까지.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마음의 나이로 살아갈 것인가? 인생은 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다 살았다며 발걸음을 멈춘 길. 다른 하나는 아직 할 수 있다며 계속 걷는 길. 똑같이 70세, 80세라 해도 어떤 이는 의자에 앉아 세월만 세고 어떤 이는 새로운 배움과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몇 살이라고 믿는가입니다. 80세에 대학에 입학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입학식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게 배워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젊습니다. 90세에 첫 시집을 낸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용기를 냈습니다. 책이 나오고 나니 나는 지금 청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마음의 젊음이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지요. 마음의 젊음을 지키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늘 다니던 길 대신 새로운 골목을 걸어보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하기. 손주에게 이모티콘 하나 보내보기. 이 작은 도전이 마음의 톱니바퀴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움직이는 순간 인생은 다시 젊어집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나이로 늙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을 때 늙는다. 그리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순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숫자가 우리를 늙게 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을 때 그 순간이 진짜 늙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차례가 아니라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여러분은 어떤 작은 도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나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앞으로 어떤 습관으로 그 나이를 지켜가시겠습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마음의 나이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해 함께 마음의 나이를 이야기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과 제가 계속 연결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